지진이 따르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은 얼마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지진의 영향으로 직접 안전교육 체험을 하고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번 감사에서 지진과 사드 등 여러 현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를 구입할 때 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소비 경향이 변하면서 한우 수요가 수입산과 돼지고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까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도 서늘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이시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구를 기준으로 해가 뜨는 시각은 6시 13분경으로 아직은 낮의 길이가 조금 더 긴데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18도, 안동 15도, 봉화는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3도, 봉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과 상당수 공공시설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큰 지진이 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건 지난 1988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지어진 대구백화점 본점과 72년 지어진 동아백화점 본점, 84년 지어진 동아쇼핑점은 내진 설계는 물론 이후 내진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지어진 대형마트들은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오가는 공공시설물은 어떨까요? 대구시청 본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시청 별관으로 쓰는 옛 경상북도 청사는 1972년 지어져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남구청의 경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지난 2006년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사할 때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은 47.8%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민간 건축물은 27.6%로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대수선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초 이제 취득세 50%, 5년간 이제 그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진 보강 건축물에는 세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비해 세제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유통시설의 경우 공사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떠안아야 해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내진 보강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경주 지진을 계기로 도심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논의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 구조물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진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4년에 지어진 예천의 우남저수지입니다. 몇 년 전 뚝을 높이면서 규모 6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숙한 저수지가 지난주 큰 지진을 겪은 뒤부터는 적지 않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요 며칠 전에는 그 낮게 저 식구도 겁이 많이 내더라고요. 이 알로는 전부 다 저수지에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도 정부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내진 보강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저수지. 경북에는 국내 저수지의 3분의 1인 5,500곳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중 4,900곳을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진 대책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저수지 중 80%는 지은 지 50년을 넘겼고 215곳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사가 시급한데도 현재까지 내진 보강이 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2개 저수지가 지금 갈라져서 며칠 전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경북이 노후 저수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못 따라가서 손대면은 10억 단위 넘습니다. 적은 저수지라도. 일단 규모가 큰 시군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정부가 미온적입니다. 저수지 내진 보강이 자꾸 후순위로 밀릴 경우 전국 14,000곳의 지자체 소유 저수지가 언제든 물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처럼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직접 안전교육 체험을 하고 대비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남우면의 안전교육 체험장에서 유치원생들이 실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지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재빨리 머리를 감싸고 탁자 밑으로 숨은 뒤 지진이 멈추자 침착하게 빠져나갑니다. 화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진화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방석이나 가방이나 책을 머리에 감싸고 책상 밑에 숨어요. 진도 5의 지진 실험입니다. 탁자와 가재 도구 등 실내의 모든 물건이 흔들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입니다. 경주 지역의 계속된 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비하기 위해 안전교육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된 안동시 남우면 안전교육 체험장의 이용객은 지금까지 1,000명을 넘었었고 사전 예약 인원도 350명에 이릅니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학교와 유치원 등의 단체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는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지진 체험뿐만 아니라 화재 진화 체험, 연기 피난, 심폐소생술, 왕강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체험을 함으로써 요즘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몸소 익히도록 실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상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훈련을 생활화할 때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2분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1분에는 규모 2.3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여진은 모두 42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미세한 여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경상북도는 3년 만에 국감을 받게 됩니다. 경주 지진과 성주, 사드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의 최대 이슈는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대응과 대책, 원전 관리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잘한다고 했던 지진에 대한 이 사업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고, 그동안 좀 지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부족했던 여러 흔적들이 나타나니까 일단 전부 점검하고 보강시킬 건 빨리 보강시키고. 반면 여당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지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비껴간다는 전략입니다. 경상북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 문제예요. 경상북도 쪽으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 대책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성주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 찬반과 제3후보지 추진 과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야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밖에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대구공항 통합이전터 선정 문제 등 경북의 다른 주요 현안들도 이번 국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오늘 오전 경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질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출석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고리원전을 포함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추가 건설 중인 원전의 안전성 등 정부의 원전 관리 현황에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당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원전을 적절하게 운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내에서 시공하고 있는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 사업장 20곳에서 지진의 영향이 있었는지 내일까지 긴급 합동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변형과 절토사면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 기타 구조물 파손 등입니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미세한 균열이 생겨도 향후 내구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올해에만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지난 4년 동안의 접수 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로 확대된 피해 접수는 여전히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진 기관도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피해 조사도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구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6명. 4차 접수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128명으로 지난 4년 동안 신고의 2배가 넘습니다. 경북 지역 4차 접수 피해자는 109명으로 지난 4년 동안 신고의 3배가 넘었습니다. 올해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건강 피해 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조사는 빨라도 내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에서만 검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3차죠. 12월 말일로 해서 접수한 분들도 아직 판정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방 피해자를 위한 검진기관 추가 지정이나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환경단체는 피해 신고가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1%도 안 되는 만큼 접수 창구와 조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조사관이 와서 이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는 과정까지도 상당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 접수나 조사를 담당하는 그런 조사관의 좀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같은 문제가 한 지역을 소멸시킬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성군을 비롯한 경상북도 시군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에서 3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가임기 여성과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젊은 여성 인구가 많으면 인구 증가가 가능해지고 고령 인구가 많으면 현재의 인구 유지가 어려워 공동체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소멸 위험 지수는 0.617로 가임기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소멸 위험 기초자치단체 수도 16곳으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특히 의성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고 경북 지자체 7곳은 전국 인구 소멸 위험지역 12위 안에 포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 상실한다는 그런 뜻에서 소멸이라고 이제 얘기를 붙인 거죠. 대도시도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7월 소멸 위험 지수가 0.977, 처음으로 1.0 미만을 기록해 인구 쇠퇴 주의 단계로 진입했고 부산 동구, 영도구 등 지방 대도시들도 인구 소멸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금과는 다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도 소멸 위험 지수가 0.999로 최초로 1.0 이하로 하락한 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용류를 구입할 때 건강이나 영양보다 가격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인데 한우 수요가 수입산과 돼지고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은 킬로그램에 88,846원, 1년 전 이맘때보다 6,000원, 2년 전보다는 12,000원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한우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고기를 살 때 가격을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 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가 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쪽에 눈만 가지 실제로 손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육류 구매 때 중요한 10가지 요인 중 가격은 3번째로 이전 조사 때보다 순위가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한우 선호도는 20% 이상 떨어졌고 반면 호주산 쇠고기 선호도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호주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육류 선호도에서도 한우는 돼지고기에 이어 2위로 밀려났습니다. 한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선호도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도축 마리수가 2019년까지 감소하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조금을 활용한 판촉 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등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경북 첨복단지는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센터와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에게 연구장비와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복단지 안에는 한국뇌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경북대학교 3D 융합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0대5로 끌려가던 경기를 9대9 동점까지는 추격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해 9위 탈출에는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롯데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삼성은 선발 윤성환이 5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6회부터 추격을 이어가며 8회 말 9대9로 동점을 이뤘지만 9회 초 마무리 심창민이 한 점을 내주며 결국 10대9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박혜민이 프로야구 통산 첫 한 경기 3루타 3개 진기록을 수립했지만 경기를 내주며 빛이 바랜 가운데 5위 기아가 승리를 차지하며 가을 야구의 희망은 더욱 희박해진 삼성은 내일 선두 두산과 홈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제11회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두류공원 성당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 자원봉사의 해를 알리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봉사와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상설 부스 70여 개가 운영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9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의 고통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연극 펜션에서 1박 2일이 공연되고 치매 수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이어집니다. 현재 치매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10% 정도로 대구는 3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보건소에는 이 가운데 1만 2천 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추분입니다. 실제로 대구를 기준으로 해가 뜨는 시각은 6시 13분경으로 아직은 낮의 길이가 조금 더 긴데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는 낮까지 5mm 안팎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높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요. 구미와 상주의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5도, 봉화 12도, 의성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